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 아까 제가 지금 사회 실제론적 입장에서 우리는 자기를 봐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 교리적 측면에서 볼 때 뭔가 하면 사요 실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예, 타자니 교육. 이건 뭔가 하면 가르치는 불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뭡니까? 공도자 숭배. 공도자 숭배.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제 이 대종사님 이제 처음에 이 제목을요, 공도 헌신자 이부사지라 그랬어요. 이건 뭔 말입니까? 공도 헌신자 이부사지가 뭔 말이죠? 공도에 헌신한 사람을 부모님으로 받들어라. 이부사지라. 받들어라. 부모님처럼 받들어라. 공도에 헌신하는 사람을 부모님처럼 받들어라. 이것이. 그래서 인간의 행위 중에서는 가장 좋은 행위는 뭔가 하면요, 공익정신이에요. 조직이 다투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실천과 덕행은 뭔가 하면요, 공익이에요. 공익이에요. 자, 공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어떻게 하면 공동체 정신인 거예요. 공동체 정신을 배양해서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는요. 집단과 조직 자체가. 자, 이걸 어떻게,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내가 예를 들게요. 이제 이래 놓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니까요. 예를 들게요. 제가요, 지방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익산역에 내려가고 택시 타고 들어오거든요. 하면 꼭 동전을 주더라고요. 나머지 돈이잖아요. 5천짜리 내면은요, 동전 같은 거 주잖아요. 처음엔 제가 그걸 안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받아요, 지금요. 자, 받아가지고는요. 갔다가 딱 오면은 받아가지고 가방을 항상 조사해가지고 나머지 쓰다 남은 동전 있잖아요. 그것을 동전을 따로 모으는 함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거다가 차곡차곡 지금 제가 집어넣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내가 집어넣는다. 이런 말을 했지만도 어디 가니까 이거 모아갖고 내가 어디에다 내야 될까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내가 그랬더만도 바로 누가 하는 말이 우리한테 달라고.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서 원불교의 시작은 뭐로 됐습니까? 저축조합에서 시작했죠. 저축조합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맞죠? 저축조합은 이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았는, 그렇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동전 모아가지고 교단 가서 당신이 하고 싶은 사업 하라고. 하고 싶은 사람. 이 정신이 교단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이게 왜 살아나야 되는가 하면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병폐현상. 자본주의 병폐현상이 뭡니까? 빈익빈 부익부. 이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겁니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부익부 빈익빈의 이 사회적 격차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공동체 정신이 아니면은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왜 저축조합을, 교당을 시작하시면서 저축조합 하신지 아십니까? 공동체 정신이에요. 이 공동체 정신을 함양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는요,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단을 창립하시면서 보여주신, 저축조합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이 공동체 정신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실천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 아까 내가 말죠,
100원짜리 동전 모으자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정신이 살아나야 돼. 살아나는 것이 자본주의의 병폐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거를 대종사님께서는 공도자 숭배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유 실천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천도법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조직적인 마인드를 키워주신 것이 사유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사유 실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 아시겠죠? 예,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유는요, 사유는 뭔가 하면요, 조직 경영이에요. 집단 경영이에요. 경영 방법이에요. 또 인간 경영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 사유가 갖고 있는 성격이 조직 경영, 그다음에 집단 경영, 그다음에 인간 경영, 사람 경영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런 이제 요목을 이제 사유로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제시해 주셨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의 실천을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 개인과 조직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에서 이제 네가 짓는 바 모든 것들이 미래 세상에 네가 받을 바 그것이다 그랬죠. 그렇게 했으니까는요, 이 세상에서 네가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과 조직을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같이 보지 않으면은요, 지금의 아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시대의 아는요, 대단히 복잡한 아예요. 대단히 복잡한 아지, 단순하게 자기 개인이 그냥 나만 잘 지키고 법 잘 지키고 살면 된다, 이런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세상이 아닌 이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요. 조직과 개인과의 관계를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3인을 잘 지어야 된다 그랬죠. 3인을, 현재 3인을 잘 짓기 위해서는요, 조직과 개인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를 잘해야지요. 조직과 개인 간의 관계를 잘못하면서 3인을 절대로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졌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관계를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이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요, 이 조직과 관계. 사람은요, 타고난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타고난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전 인자. 자, 그런가 하면요, 유전 인자와 주어진 환경의 영향을 같이 받아요. 주어진 환경의 영향. 개인은 그렇게, 사람은 그런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유전인자라 이 말은요, 전생에 많이 했던 거죠. 맞죠? 전생에 우리가 지나간 세상에, 현생에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유전인자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나간 세상에 내가 많이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숙달됐기 때문에 그것이 유전인자로 내 마음 과 속에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유전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유전인자. 그래서 타고난 것이죠. 그래서 전생에 지은 거예요. 한마디에 다른 말로 하면 전생에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반드시 뭔가만 주어진 환경이 있잖아요. 이건 뭔가만 조직이에요. 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치 환경의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사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주어진 환경의 영향을 이걸 두고 이제 반드시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거는 이제 과거에 자기가 지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이제 뭐를 말한가 하면요. 조직이 지향하는 방향이에요. 조직이 지향하는 방향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든지 간에 그 조직이 지향하는 방향에서, 자, 우리 원불교의 조직은 뭐를 지향합니까? 대종사님께서 개교 표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 이게 뭔가 원불교가 가는 지향성 아닙니까?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요, 모든 원불교는 우리가 정신계백이에요. 정신을 계백하자. 이게 조직이 지향하는 방향 아닙니까?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방향, 교단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충실해야 돼요. 주어진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 충실해야 되거든요. 여기 충실하다 이 말은요, 우리는 말이죠, 정신계백의 기수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거를 우리가 잘 습득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세상을 잘 살려면은 이것도 중요하지만도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를 우리는 잘 조합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이죠. 이건 능력이에요. 유전인자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있죠. 잘은. 우리 교단에요. 지금 제가교도고, 서울에 있는 제가교도 저한테 우리 교단에 아주 경제 분야에서 제1인자이신 그 교무님의 열반하셨는데 동생이에요. 그 동생이 저한테 와갖고 뭔가 하면 자기는 우리 집안의 유전인자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자기도 경제 분야에는 굉장히 밝다는 거예요. 경제 분야에는요. 근데 저하고는 아주 그냥 반대예요. 저는 경제 분야 못 밟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능과 능력이에요.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기능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인자 기능과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죠. 이것이 사장돼 버리면은 잘못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능력 발휘 못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 많죠. 정말로 깝깝해요. 사람들 보면요, 깝깝한 사람들 있다니까요. 깝깝한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유전인지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발휘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이제 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람 개인은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기적이기 때문에 조직의 해로운 행동은 제재해야 한다.
이건 제재해야 돼요. 조직의 해로운 행동은요. 이게 이거는 이제 조직과 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왜 이기적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기적이다 이 말은요. 시비이해 그러죠. 이기적이다 말은 시비이해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시비이해. 이기적이다 이 말이 이해관계죠. 이해관계. 사람은요 이해관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개인은 이해관계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에게 이로우면은 시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자기에게 해로우면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비 그러다 판단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맞는 말만 합니다. 그런 게요. 자, 이게 이해관계 인간 개인은요. 하여간 이 이해관계를 초월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이해관계에 항상 얽매여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모든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가 하면 이해관계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로우면은 그건 맞다 옳다, 자기에게 해로우면은 틀렸다 부정해버려.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 속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런 이해관계를 조직에서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직은 깨지는 조직이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기적인 것은 조직에서는 해로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행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로운 행동은 제재해야 돼요. 제재한다.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조직을 운영하는 규율이 되는 거예요. 맞죠? 조직을 운영하는 규율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재해야 돼요. 조직의 해로운 행동은 반드시 제재를 해야만이 이 제재를 해서 조직의 해로운 행동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만 끄달려 가지고 생활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개인은 조직의 해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조직의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제재해라. 못하게 그걸 막아라. 그것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의 행위가 되는 거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 조직은요, 이 시비관계. 조직의 관점은 항상 시비에다 둬야 돼요. 그래서 시비에다 두는데 개인의 입장은 뭐에 되는가 하면 이해관계로 가는 거예요. 개인의 입장은 이해관계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한 내용이랑 비슷하죠? 비슷한. 그래서 조직은 항상 옳은 것을 향해서 가야 돼요. 조직이요. 그래서 조직이요, 만약에 옳은 것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조직이 되면은 그 조직은 퇴보하고 그거는 강급하는 조직이 되겠죠?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옳은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래서 조직은 시비를 잘 가려야 돼요. 조직이 말이죠. 시비를 잘 가리지 못하는 조직은요, 퇴보하는 조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사회 조직에서 우리가 시비를 잘못 가려서 조직적으로 말이죠, 낭패를 보는 우리 현장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실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은 항상 시비관계에다가 관점을 맞춰가지고 C를 향해서 가도록 해야 된다. B를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개인은 항상 뭐라고 하면 이해관계에서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 노사현. 맞죠? 노사현상이다. 그래서 노와 사가 말이죠. 뭐를 지향하나? 노는 항상 뭘 지향하면요, 이해관계를 지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 우리가 임금 투정을 해가지고 임금을 자꾸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회사도 잘 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치열하게 현대사회의 모든 조직에서는 이 두 가지 조직의 시비관계와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이것이 치열하게 서로 상전하는 그와 같은 현장을 살고 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말이죠. 그렇게 이제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이 조직 속 사람의 행동에는요, 현덕, 우치 네 가지가 있다. 이 조직 속에 이제 그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있는데 현덕, 우치 네 가지 관계. 현은 뭔가 어질현이죠. 어질현. 현은 어떤 형인가 하면요, 조직 속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현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우리가 조직 속에서, 그래서 조직도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하는 것은 현을 지향해 나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직의 추구하는 가치에도 맞고, 현은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있죠. 그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얘도 그 맞고 말이죠. 본인에게도 이로운 행동, 본인에게도 이로운 행동. 이건 뭐 금상첨화죠. 보세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에도 딱 맞아요. 그러고는요, 본인에게도 굉장히 그 가치를 실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면요, 제가 아까 사회와 개인과 조직의 관계를 쭉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현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현을 향해서 가는 것. 그래서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도 딱 그걸 그대로 자기가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우리로 말하면요, 정신개벽의 가치를 그대로 우리가 수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그 정신개벽을 쭉 해나가면 본인도 굉장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금상첨화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항상 진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미래가 밝아지는 그런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을 지향해 나가는 가치의 부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덕. 덕은 뭔가 하면요, 조직 가치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덕스러운 행동. 조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해요. 하는 덕스러운 행동. 덕스러운 행동. 이것이 덕이다 이 말이죠. 이것도 좋죠. 예, 이것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면요, 이 사람도 지금 진급해요. 맞죠? 이 사람도 진급하게 된단 말이죠.
조직의 가치에도 딱 맞고, 그리고 본인도 그래서 조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저 앞에서 얘기한 거를 말하면요, 사회 자체, 집단,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발전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거예요. 개인을 희생한 것이다. 조직과 집단과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한국 역사상에 있어서 말이죠. 애국 선녀들 있죠. 애국 선녀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천추에 남잖아요, 지금요. 그러고는 말이죠, 뭐 이제 건국절 지난번 역사 문제 나와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죠. 아니, 역사 교과서. 예, 역사 교과서요. 역사 교과서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냐? 언제입니까?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조직된 그 해를 건국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이해관계가 갈려 있죠, 지금요. 이렇게 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그래서 이 건국이라고 하는 거는요, 좋은 가치 아닙니까? 이 건국을 이해 가지고 언제로 기점을 삼느냐, 언제로 기점을 삼느냐.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조직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그 사람들의 역사를 인정하느냐, 그 사람들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죠. 달라진다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면 상해 임시정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한국의 지금 우리 건국 역사가 말이죠.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지금 애국 선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 건국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를 희생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요, 서대문 형무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곳이에요. 거기서요, 천도제를 지냈다니까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원불교 서울교구가요, 천도제를 지내는데요,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요, 사형장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형장을 그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가면요, 딱 들어가면은 의자가 하나 딱 놓여 있어요. 그리고는 위에서 올개미가 딱 내려와 있어요. 갖고는 올개미 내려온 것을 여기다 딱 채워가지고 하면 의자가 밑으로 싹 빠져버려요. 그럼 어찌 됩니까? 대롱대롱 달리죠. 그갖고는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은 툭 떨어져요. 그러면은 통로가 있어요. 그걸 빼내는 시체 때는 통로. 굴을 파가지고. 수많은 애국 사람들이 그것을 사형의 이슬에서 다 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사람이요, 소름이 팍 끼쳐버려요. 그 기운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장 안에 미루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형장 밖에 미루나무가 하나 있어요. 자, 이제 참 제가 이제 현장에서 확인한 것인데요, 사형장 안에 있는 미루나무는요, 두 미루나무를 똑같은 해 심었어요. 심었는데 안에 있는 미루나무는 요것만 해요. 근데 바깥에 있는 미루나무는 이만해요. 왜 이럽니까? 기가 말이죠. 나무도 못 큰다니까요. 그리고는 바깥에 있는 미루나무 있잖아요. 그 미루나무가 에 붙여진 이름이 뭔가 하면요, 통고고이 나무. 통고고이 나무가 뭡니까? 사형장에 들어가면서 그 미루나무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통곡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말이죠.
그런 현상을 우리 교무님들이 학복 입고 쫙 다 입고 서울교구 전체 교무들이 타가가지고요. 영천년기 영보장생을 하는데요. 그 소리를 쫙 우리가 뺏어갖고 하니까요. 그 사형장의 분위기가 정화되는 것 같아요. 정화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원불교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원불교가 해야 될 일, 그런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는 이렇게 유관순 열사가 갇혀 있는 감옥 있죠. 그런 감옥들이 전부 다 보존되어 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서울만 같이 지금 서대문 형무소 한 번도 안 가봤죠. 서대문 형무소. 역사의 현장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제가요 2년간인가 3년간을 제가 천도제를 지냈어요. 3월 달에. 서울교구 전체 교도들 일요일 오후에 모여가지고요. 잘했죠? 참. 자, 이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사회와 집단과 조직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는 뭡니까? 어리석음이죠. 이제 조직에서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에도 어긋나고, 우는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에도 어긋나요. 그리고 본인에게도 해로운 어리석은 행동. 본인에게도 해로워요. 자, 조직도 해롭고, 조직에도 어긋나고, 본인에게도 해로워요. 이게 우의 어리석은. 이런 사람 많죠?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데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에도 어긋나고 또 본인에게도 해로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잘 못 사는 사람이죠. 미래가 좋아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어리석지 말아라. 그럼 어리석지 말아라. 조직에서도 안 좋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사회적으로도요. 그리고는 개인도 해로워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합니다. 자, 이게 우만 있는 거 하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더 있어요. 이 치는 뭔 치자입니까? 이거 어리석을 치자지요. 예. 이제 현덕, 치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유형이에요. 지금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를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우리는 이제를 알아봄으로써 말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리석을 치자인데 이거는 치는 이게 뭔가 하면요. 조직에 추구하는 가치도 위반하고 조직 가치도 위반해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도 위반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로만 취하는 치사한 행동. 자신의 이로 이것만 취하는 치사한 행동. 이걸 치라고.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도 있다. 이게 있을 거냐?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절대로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세상이 아니에요. 단순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이게 치사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이제 뒤에 제가 이 얘기를 할 것인데요. 이런 치사한 사람이 직이나 어떤 직이 있죠. 높은 자리를 가질 때 어찌 되겠습니까? 자, 이 될 때요. 이게 그 조직의 암적 존재. 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조직에 암이 기생하는 거예요. 기생하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교단을 이해한다, 교단을 이해한다 계속 합니다. 교단을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또 실제로 교단을 이해하면서 개인적인 자기의 일을 추구해요. 추구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대산종사님 하시는데 이 치사한 행동은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빈공영사. 빈공영사가 뭡니까? 공을 빙자해 가지고 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단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과 집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그 조직과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원불교 교단 누가 말이죠? 아니 대전경에도 있죠. 누가 입교했죠. 예? 누가 입교를 했는데 와가지고 입교하고 난 뒤에 우리 동문수학하는 이 형제가 됐으니까 내 물건 사주라. 대경 나오죠? 자, 그게 뭡니까? 치지요. 치사한 행동 아닙니까? 원불교라고 하는 집단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의 장사에 이거를 삼는 거예요. 도구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조직과 집단을 활용하는 것. 자기 부를, 개인적 부를 축적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조직을 활용하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뭔가 하면 치사하다. 있겠죠, 이런 거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이 조직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네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현, 덕, 우, 치. 네 가지 관계예요.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을 잘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생이 받을 거 우리가 뻔할 거 아닙니까? 진급과 간급이 여기서 갈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갈리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세상 복잡하죠? 세상 복잡합니다.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조직에서는 마지막으로요. 결코 용납해서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치사한 행동이에요. 조직에서는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 용납. 그래서 이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어쩌야 됩니까? 암을 제거해야죠. 암을 수술해 갖고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놔두면은 암이 계속 크잖아요. 그래갖고 그 조직을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조직과 개인의 관계에서 현덕우치 이 네 가지 덕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은 현하게 살자.
덕하게 살자. 그리고 우로 버리자. 치도 제거하자. 이렇게 잘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우리가요, 참 이 세상 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아주 간단하잖아요. 간단한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 사회 속에서 조직과 개인과의 복잡한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절대로요, 이 실천 덕목을 우리가 잘 그대로 실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과거 시대를, 과거 것을 지금 받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받는 것이 미래 세상에 받게 될 바 그것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받는 것, 이 세상에서 지금 짓는 것, 이 세상에 짓는 것, 그것은 현재 3인이죠. 그 현재 3인은 현덕으로 우리가 3인을 지어가자. 그리고 우치로 3인을 짓지 말자. 잘 짓지 말자. 그렇게 안 짓면은,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게 되면은 반드시 미래에는 우리들에게 뭐가 오는가. 자, 그래서요. 아까요. 앞에 거 지은 것을 지금 받는 것은 숙명적이고 운명적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짓는 3인은 내가 잘 짓느냐 못 짓느냐에 따라 갖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가잖아요. 맞죠? 여기서는 숙명과 운명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의 나는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 것은 숙명적으로 잘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지금 짓는 것은 자기가 창조적으로 잘 지어나가자. 잘 지어나가자. 이것이 천도법문의 이 대목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 실천의 덕목을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현덕으로 우리는 잘 지어나가는 이와 같은 실천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복잡하게 제가 얘기했죠. 그렇지만도요, 지금 세상의 조직과 흐름을 알아야지 법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모르고는요, 법을 실천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지고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천도법문의 이 대목을 실천하는 그런 교도인들 되기를 다 같이 약속하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